김영주 네. 전 의원님, 안철수 전 대표의 사과 적절했다고 보셨습니까? 이제 시점상으로 왜 늦었는지 예. 16일이나 지나서 해야 된 부분은 이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알고 난 다음에 해야 되겠다는 측면을 얘기했고 예. 후보로서 책임을 통감한다, 뭐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본인은 한편으로는 또 왜 몰랐는가에 대한 변명도 있었습니다. 예. 당시에 이렇게 전국을 돌아다니느라고 안에 있지 않았다라는 부분이고요. 또 책임진다라고 했지만 실제로 책임질 수 있는 여지 현실적으로 그런 조건이 없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책임지겠다는 말까지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여져서 실제적으로 일정 정도의 어떤 자기 입장 표명보다는 더 국민에게 속 시원하게 당의 진로와 관련해서 또 더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실제적으로 오늘 아까 제가 우연히 여의도에서 우리 안철수 후보가 차에서 내려서 당사로 들어가는데 입구 모습을 봤습니다. 예. 밑에는 이제 당을 해체하라는 프랜카드를 든 국민들도 있었고요. 많은 언론이 일대부터 당 밖에부터 많이 했는데 본인 마음도 잡잡했을 거라고 보는데 실제로 다당제 체제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당을 지켜봐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건 당에 대한 충정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주선 대표라든지 이런 비대위원들의 하는 그 행태 자체가 전체적으로 보면 완전한 반성 모드로 가야 되지 않았느냐. 예. 그것보다는 오히려 더 추미애 대표라든지 검찰이 말한 여건에 의해서 조정되고 있다. 이렇게 반성을 하면서도 자기 변명을 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국민들이 조금 더 이렇게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는 못 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게 제 생각입니다. 예. 이도아 전 의원님. 예. 사실 이제 그 새로 생긴 신생 정당이 이제 시스템이 안 갖춰져 있구나 이런 생각을 저희가 여러 번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안철수 전 대표의 사과가 이렇게 늦게 된 것도 그런 그 신생 정당의 한계 때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 안철수 전 대표의 개인적인 특성일 수도 있지만요. 이렇게 타이밍을 놓쳐서 사과를 하니까 사실 사과의 어떤 효과가 좀 훨씬 반감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요. 본인이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지겠다 이런 얘기는 당연히 나올 걸로 저희도 기대했고 그리고 나와야 하는 얘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명예훼손을 넘어서 공명선거에 오점이 있었다. 이건 이 사건의 본질에 대해서 정확히 평가한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 사건의 본질을 잘 파악하고 있다고 할 수 있지만 근데 사실 뭘 딱히 책임을 지겠다는 건지는 저희가 좀 이렇게 와닿는 건 없었어요. 왜냐하면 모든 걸 내려놓겠다고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이제 당대표도 이제 그만두셨고 진작에 다른 일 책임을 지면서 그리고 또 이제 국회의원직도 사퇴하셨고 하니까 정계 은퇴를 할 것인지를 자꾸 물어볼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점이었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명확하게 하지 않으시니까 사실 정계 은퇴하시겠다는 얘기가 안 나온 다음에야 이 효과가 그렇게 국민들이 뭐 충격을 받거나 너무 놀라거나 이런 건 아니고 예상했던 얘기밖에 없었는데 이게 좀 더 일찍 나왔으면 그럼 좀 더 진정성이 느껴졌을 텐데요. 그게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늦어졌다고 하지만 사실 아직 공소장이 써진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 법원에 재판이 회부된 것도 아니니까 그리고 본인도 어떤 얘기를 마지막에 하셨냐면 검찰 조사를 통해서 그리고 법원 판단을 통해서 진상이 규명될 것으로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사실관계 확인하느라 늦어졌다니까 이게 또 앞뒤가 안 맞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타이밍이 늦었다는 게 무엇보다도 큰 문제 그리고 뭐 어떤 방식으로 책임질지가 좀 명확하지 않다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김철근 대변인님은 뭐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 새벽에 이제 이준서 최고위원이 구속되지 않았습니까? 네, 2시쯤 이제 구속이 됐는데요. 당연히 뭐 국민의당 분위기는 침통한 분위기라고 봐야겠죠. 그렇습니다. 오늘 그 안철수 그러니까 전 후보죠. 후보가 사과를 했습니다만 두 분이 애써 이제 그 여러 지점들을 짚어주셨는데요. 저는 있는 그대로 좀 진정성 있게 받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한 사람이고요. 당에 아무런 당직도 갖고 있지 않는 상태에서 어찌 보면 그 패배의 후유증에 있는 상태에서 이런 사건이 발생한 거 아닙니까? 이 사건이 발생하면서 본인도 16일 동안 굉장히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그리고 주변의 당 내외에서 많은 안철수 전 후보를 생각하는 분들이 이런저런 많은 방안들을 제출을 하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많았는데 결국은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그 구속되고 그 직후에 오늘 지금 이제 사과를 했는데요. 저는 그 사과 내용이 굉장히 좀 무게감이 있었다. 우선은
모든 책임은 후보인 저한테 있다. 그리고 모든 책임은 내가 짊어지고 가겠다. 이렇게 하는 것과 그 후보인 나한테 비판을 하더라도 그래도 제3당을 만들어준 국민들이 만들어준 제3당 다당제에 대한 국민의당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라 이렇게 말씀한 거에 대해서는 대통령 후보를 지냈던 당의 한 사람으로서 예. 잘 표현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예. 물론 부족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국회의원도 아니죠. 당대표도 아니죠. 그렇다고 당의 중요한 어떤 직책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그러면 어떻게 책임질 거냐라고 예. 했을 때 구체적인 걸 오늘 내놓지는 못했습니다만은 그것은 좀 추후에 좀 지켜보시는 게 어떨까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오늘 지금 구속이 됐지 않습니까? 예. 구속이 되는 상태에서 당내에는 침통, 침울, 예. 그리고 또 한쪽에서는 대단한 그 분노, 이게 같이 좀 뒤섞여 있는 게 아닌가 이런 걸로 보입니다. 예. 예. 우선 이제 정치적으로는 박주선 예. 비대위원장이 추미애 그 대표에 대해서 날선 비판을 계속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석 대변인이나 이런 분들은 또 사과를 하면서도 사실상 검찰 수사에 뭔가 영향력을 미쳤던 게 아니냐 예. 이런 또 의구심을 좀 제안하고 있고 특히 이제 특검을 제안했지 않습니까? 이 특검 제안도 원래 이 사건의 어떤 의혹과 그다음에 그 제보 조작에 대해서 같이 특검을 통해서 공정하게 수사를 해달라. 예. 뭐 이런 요청이 있는 걸로 지금 당이 그런 상태입니다. 예. 뭐 국민의당도 이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전체적으로 이제 사과를 했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수사가 좀 확대될까요? 아니면 수습 국면에 접어들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실제로 뭐 수사는 더욱더 진척을 내겠죠. 그러나 이제 실제적으로 보면 이제 이용주 단장이 쟁점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어쨌든 공명선거 추진단 안에서 예. 이루어졌는데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선이라고 하는 것은 대선 후보와의 교감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예. 안철수 대표의 그 자기 상황에 대한 어떤 말씀에도 불구하고 팩트 체크는 있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어떤 형태로든 참고인 신문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고 또 박 전 대표한테도 여러 차례 이 상황에 대한 보고를 했지만 피드백은 없었다 이렇게 현재까지 나온 내용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심스럽지만 박 전 대표가 책임 있는 당내 가장 큰 어떤 중심체로서 어떻게 인지했고 어떻게 판단하는가까지는 수사가 진척돼야지 마무리되지 않겠냐. 이것은 뭐 위선이 개입했다 안 개입했다 하고 전혀 다른 각도에서 예. 수사의 어떤 일반적인 뭐 전개 과정 그까지 가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이도하 의원님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사실 이 사건은 검찰 입장에서는 그 안철수 전 대표 표현을 빌자면 명예훼손을 넘어서 공명선거에 오점을 남긴 거라고 보기 때문에 예. 더욱더 엄정하게 수사를 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법원도 아마 보통의 허위 사실 공표보다는 엄한 형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그 제3자가 제보자가 와서 얘기를 하고 이런 형태가 아니라 사실은 제보를 조작했다 내지는 증거를 조작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당의 당원이나 내지는 전 최고위원이 일정 부분 이 사실을 묵인했든 아니면 어느 정도 가담을 했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혀져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처벌이 이루어져야 다시 이런 시도가 없을 거고 그리고 이거는 선거의 기강을 세우고 헌정 질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서요. 빨리 이게 진척이 될 텐데 그렇지만 저는 실제 지도부가 여기에 관여하거나 이랬다고 생각하고 싶지도 않고 그렇게 믿지 않거든요. 예. 근데 일정 부분 그 부분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뭐 야당이 일정 부분 피해 의식을 갖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추미애 대표가 뭐라고 하시든 검찰은 그와 상관없이 아까 말씀드린 취지에 따라서 그 지도부까지 뭐 서면 조사라든가 필요한 방식을 통해서 확인은 할 겁니다. 예. 확인은 할 거고 안철수 전 대표에서도 필요하다면 뭐 서면 조사 같은 걸 할 수도 있는데 안철수 전 대표가 사실 제가 약간 이렇게 아쉽다고 말씀드린 게 그 일문일답 때 이거 물어봤잖아요. 참고인 조사 얘기를 하니까 예. 그럼 참고인 조사 필요하면 적극 응하고 수사에 협조하고 책임지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될 텐데 책임질 일 있으면 책임지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게 예. 조금 아쉽더라고요. 예. 오늘 국민의당이 호남을 찾아서 천막 비대위를 열고 이제 위기 극복 의지를 이제 다졌는데요. 군산에 있는 현대조선소 앞에서 회의를 열었는데 어떻게 앞으로 이 수사가 어떻게 될 걸로 지금 전망하고 있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안철수 전 후보가 사과를 하면서 결국 좀 수습 국면으로 들어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검찰이 그동안 4차례에 걸쳐서 거의 한 50여 시간 늘 이준서 전 최고위원을 조사를 했고 그러면서 다소 좀 무리가 있지 않았느냐 했는데 이제 법원의 영장이 이제 발부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 윗선 수사가 쉽게 그렇게 뭐 어떤 증거나 이런 게 나오기도 사실상 어려운 과정이고요. 또 그런 것을 그렇게 몰아간다는 게 정치적으로 보일 우려가 상당히 많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한다면 지금까지 계속 언론에 노출되어 온 이런 정도의 수사가 아니고 예. 다소 좀 수습되는 그런 국면으로 가지 않겠냐 이렇게 좀 보이고 이게 군산 최고위를 했습니다마는 그 천막 최고위를 처음으로 했습니다. 그 아주 땡볕에 예. 이제 국민들께서 이제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국민의당이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인사청문회 얘기를 조금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송영무 조대엽 장관 후보자 이 문제가 좀 걸려 있고 또 추경안하고 정보조직법 처리를 해야 되는데 뭐 오늘 상황에서 아직 단판이 뭐 제일 진전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18일이면 거의 다 추경에 대해서도 7월 시점을 놓치게 되면 예. 결과적으로는 8월 이후에 된다라고 하는 것은 추경의 어떤 실질적인 의미가 없어졌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라고 보고 대통령께서 물론 추경안과 말하자면 인사청문회를 구분하자고 하지만 실제로 상당히 많이 꼬여 있습니다. 예. 실제로 국민의당 자체가 지금 내부 문제가 있고 또 현재 뭐 더불어민주당과의 관계가 굉장히 나빠졌고 그래서 기본적인 틀이 다 흩어져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것을 민주당의 원내대표와 청와대가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야 될 텐데 예. 실질적으로 청와대 입장은 원론적인 의미에서 두 후보 다 이렇게 그 말하자면 후보로서 장관으로서 뭐 많은 그 어느 정도의 어떤 결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져가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고요. 오늘도 밝혔습니다. 네. 인사 문제에서 원칙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예.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전 선우가 오히려 더 청와대가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이 내용을 가지고 원내대표한테 위임을 줘야 되는데 내용 없이 원내대표가 어떤 결과가 나오기를 바라는 것 자체도 상당히 어려운 그 동업 반복이고 악순환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답답함을 금치 못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면 상당히 청와대는 청와대이고 국회는 국회대로 오늘 정세균 의장께서도 그런 쓴말을 하셨습니다만은 국민 모두에게 실망을 끼쳐드리는 그런 결과가 될 것 같아서 저희들 이 시한이 정해져 있는 겁니까? 단판의 시한이? 그러니까 추경을 가지고 하든 어쨌든 예. 그 인사청문회 마찬가지로도 시간이 최소한 오늘 내일 정도에서 정리가 되지 않으면 거의 이 원웨이로 각자의 길로 가겠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협치라고 하는 문화가 훨씬 더 들어설 여지가 없어진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또 예. 추경은 알다시피 지금 50명 중에 예결위원회 25명 동의를 구해야지 사실은 뭐 말하자면 소위별로 심사를 들어가는데 현재 네. 불가능한 구조거든요. 명확하게. 또 직권 상정도 거의 불가능한 상태고 법적으로도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원하시는 어떤 그 현재 어떤 일자리를 위한 추경안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입니다. 근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정부 여당이 저는 무능력하다고 생각합니다. 전국 운영 능력이 바닥을 보이고 있는 거죠. 국민의당이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예. 수사는 검찰에 맡기고 그다음에 모든 그 법적 판단은 그 법원에서 하는 거잖아요. 예. 그거 맡기고 정치는 국회에서 어떻게 이 추경과 인사 전국을 헤쳐나갈 것인가. 이건 정치와 수사를 분리해야 되는데 예. 정치와 수사를 같이 엮어서 상대당의 감정을 자극하고 정치도 사람이 하는 겁니다. 예. 이런 상황으로 전국을 운영한다면 120석의 민주당이 과연 어떻게 국회 운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저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정부 여당의 전국 운영 무능력이다.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예, 이번 수사와 이제 연계된 부분을 좀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사실 지금 국민의당 입장에선 그렇게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그 추미애 대표가 계속 이 수사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죠.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고 검찰은 수사를 했을 거고 법원도 영장을 발부했겠지만 사실 그 추미애 대표의 행태는 야당 대표의 행태거든요. 여당 대표가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거든요. 예. 수사대로 할 텐데. 그리고 지금 무엇보다 협치가 필요하다고 그 여당이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인식을 갖고 야당을 대해야 될 텐데 그건 적절한 그 여당의 태도가 아니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G20 회의 끝나고 한국에 돌아오셔서 얘기를 하셨다 그러죠. 이제 국무회의를 하시면서 말씀하신 게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정말 당사자인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더라. 그러니까 예. 우리가 주축이 돼서 끌어가야 되는데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더라.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 현실 인식을 확실히 하신 거죠. 근데 지금 그 전국 상황도 그렇거든요. 예. 여소야대이기 때문에 여당만으로 청와대의 힘만으로 할 수 있는 게 제한돼 있으니까 국민들이 그렇게 높이 지지율을 보내주고 있다 하더라도 그 지지율만으로 할 수 있는 거는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건 또 제한돼 있으니까 예. 야당을 상대로 인정해주고 야당을 설득하고 그 자리에 나오게 하는데 일정 부분 국민 여론을 등에 업고서도 노력을 좀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야당한테도 명분과 실리를 다 주는 그런 태도를 취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이 좀 있을까요? 기본적으로는 어쨌든 다시 한번 짧은 일정이지만 예. 실제로 뭐 한편으로는 사실은 제가 바라기는 이 야당에서 어쨌든 뭐 2명의 후보자 중에 한 명이라도라는 얘기를 이끌어내는 게 필요한데 예. 그 말을 여당에서 먼저 흘러나오는 것은 굉장히 그 전략적으로 실수가 있었다 그렇게 보여지고 또 한편으로는 전면적으로 추경이 이만큼 중요하다고 하면 청와대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어떤 옵션을 원내대표한테 주면서 정권을 주는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막연하게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검토해 오면 청와대가 판단하겠다. 우리는 원론적으로 바뀐 게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야당이 어떻게 그거에 대해서 답을 하겠습니까? 예. 그런 면에서 지금이라도 짧은 시간, 사실은 정치는 그래서 절묘합니다. 오늘 밤에 또 타결될 수도 있는 것이 정치이기 때문에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이라도 조금 더 지금까지는 서로 버티기 기싸움이었다면 예. 조금 더 현실적인 다소 이게 무슨 뭐 딜이냐라고 하는 비판을 받더라도 그러니까 막힌 정국을 풀기 위한 급한 추경을 만들어내기 위한 그런 어떤 보다 진전된 대안을 가지고 야당을 찾아 나서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여당 대표의 그 추미애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도 여당 중진 의원이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일정 부분 유감이라도 표명하고 빠져나오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유감 표명이라도 하고 국민의당을 좀 불러내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에게 또 일정 부분 이걸 연계하고 싶어 하는데 청문회랑 근데 그 부분이 적절치 않아 보이지만 그 여당 원내대표한테 협상의 여지를 줘야지 청와대에서 계속 그 인사와 관련해서 원칙을 견지하겠다 그러면 그 여당 원내대표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칙, 실리와 명분을 야당이 좀 챙길 수 있도록 해줄 필요도 있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국회 내에서 120석의 민주당의 원내대표이기 때문에요. 여당 원내대표가 상당히 재량권을 가지고 야당과 협상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단 한 발자국도 사실 나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청와대의 양보도 양보겠지만 여당 민주당의 원내대표가 상당히 재량권을 가지고 대통령하고 협의를 하든 뭐 청와대하고 좀 협의를 해서 재량권을 가지고 야당하고 협상에 임해야 좀 타결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리고 지금 뭐 정치권의 또 뜨거운 이슈로 떠오른 게 있죠. 감사원이 면세점 감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롯데 배제를 지시했다는 정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면세점 박탈을 지시했다는 정황인데요. 감사원 감사 결과입니다. 이와 관련한 정치권의 발언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감사원이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로 면세점을 추가 특혜하는 그러한 사실관계를 확인했고 발표했으며 수사 요청과 함께 당시 관세청장을 고발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적폐가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썩을 대로 썩은 부패 정권의 단면이라 하겠습니다. 면세점 선정 감사 결과가 나와서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의 이야기도 아니고 불과 2년 전에 법 절차에 따라서 엄격히 투명하게 선정돼야 할
면세점 선정 과정이 대통령의 한두 마디 이야기로 점수가 조작되고 철저히 이 감사와 수사를 더해서 책임져야 될 사람 책임을 묻고 고쳐야 할 일은 고쳐야 하겠습니다만은. 예. 큰 틀에서 보면은 이제 면세점 그 허가를 주는 과정에서 어떤 기업에는 이익을 주고 어떤 기업에는 이제 불이익을 주는 그런 과정에서 청와대나 뭐 관세청 여기서 개입했다 이런 의혹이 제기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또 크게 보면 예.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검찰도 이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예,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통령께서 뭐 경제수석을 통해서 그렇게 지시했다 하더라도 그 원인은 그렇게 얘기했던 배경이 또 있는 것이고요. 예. 또 롯데로 돌이켜 돌아가면 사실은 그 전에 이제 말하자면 부회장 중에 한 분이 자살한 부분도 실제로 보면은 초기에 박근혜 정부에서 제시한 그 정부가 제시한 돈을 이렇게 제대로 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피해가 왔다 이런 부분도 사실 있었거든요. 자기 판단을 잘못해서 이 롯데라는 대기업이 이렇게 위기에 왔고 신동빈 일가도 수사를 받게 되거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실타래처럼 얽혀 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예. 사실은 그 문제보다 핵심은 지금 이제 심사 과정에서 그 결과를 다 소각시켜 버리거나 없애버렸다라고 하는 부분. 이제 그런 것들이 더 훨씬 더 말하자면 현재로 문제가 되는 부분은 바로 관세청장 또 그 관할 실제로 심사 내부 조작 이런 부분에 대한 그것을 은폐했다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가깝게는 그냥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넓은 의미에서는 실제적으로 보면 어쨌든 롯데라는 그룹이 정부에 대해서 잘못 보여갖고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라는 부분이 하나 있고 또 그러면 역으로 두산이나 하나와 같은 이득을 본 기업은 왜 이득을 받느냐 예. 수사가 거기까지 가야 되는데 갈 수 있을지 지켜볼 문제입니다. 예. 검찰도 이 사건을 특수일부,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했던 특수일부에 배당을 하고 일각에서는 뭐 제2의 국정농단 수사가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예, 관련성이 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서 특수일부에 배당을 한 것 같은데요. 예. 무엇보다도 이제 최순실 씨, 최서원 씨가 관련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 관세청장 이제 최근까지 그 관세청장이 그 최순실 씨의 영향력으로 거기 그 자리에 임명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어떤 특혜가 있었던 게 아닌가 그 부분을 살펴볼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사실 롯데나 SK는 지금 뇌물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계속 억울하다는 입장이었죠. 자기네는 이제 뭐 어떤 특혜를 받으려고 돈을 준 게 아니라 재단에 그게 아니라 오히려 불이익을 안 받으려고 했고 강요에 가까운 거였다. 그리고 오히려 면세점에 있어서 불이익을 입었다라고 주장했는데 예. 그런 부분도 다시 그러면 이게 뇌물죄인지 강요죄인지 사실 불이익을 입지 않기 위해서 뇌물을 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다시 살펴보게 될 거고요. 원점에서. 그리고 뭐 롯데나 SK는 일정 부분 유리한 상황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고 지금 나오는 다른 업체와 관련해서 대기업이나 뭐 중소기업과 관련해서는 또 특혜가 있었던 게 아닌가 살펴봐야 되는데 규제가 많으면 권한이 커져서 이제 부패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좀 사실관계가 확정이 되고 수사해서 밝혀지면 이런 규제를 철폐하고 이제 이런 일이 다시 안 일어나기 위해서 살펴봐야 되는데 다른 나라는 면세점들을 보통 다 자유롭게 신고 등록해서 쓸 수 있는데 우리는 허가를 하면서 이렇게 됐고요. 그리고 지금 업체 이익을 얻었다고 말하는 업체들도 6허가 빠지면서 거의 뭐 100억 원씩 뭐 얼마씩 적자를 봤다고 하는데 사실 이제 수사를 해서 또 기소가 될지 안 될지도 또 밝혀지리라고 봅니다. 예. 자, 그리고 오늘 그 바른정당의 이해운 대표가 경남 김해마을에 있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찾았어요. 그래서 보수야당 대표가 이 노 전 대통령 묘역을 찾은 건 이례적인 일 아니겠습니까? 이 배경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실제로 그거는 이제 아무래도 홍준표 대표랑과의 어떤 차별성 그리고 앞으로 우리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보수든 진보든 간에 합리성의 바탕을 두고 또 어쨌든 진보적 대통령도 있었고 보수적 대통령도 있었지만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통합의 시대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공과가 있지만 이전에 대통령이 했던 분들에 대해서 다 존중의 마음을 갖고 정치를 하는 예. 그리고 비판할 부분은 비판하지만 그런 큰 틀에서는 우리 역사의 한 부분으로 인정하자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새로운 보수의 길일 수 있다. 이해운 대표가 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완전히 선을 가르고 과거 방식의 어떤 무조건 하는 이런
정치를 좀 벗어나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바른정당은 좀 더 다른 자유한국당과 다른 새로운 보수의 길을 가겠다. 이런 부분이고 그런 것이 아마 통합과 합리적 보수의 길 이런 어떤 자기 메시지를 들고 가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해운 대표 행보 어떻게 보셨습니까?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국민 통합의 정신을 좀 살려야 되는 거고요. 지금 일당, 이당, 뭐 적대적 공생관계, 그 계속 여야의 싸움판 정치 이런 상황에서는 국민이 그 표가 나뉘는 거지 않습니까? 이 상황을 조금 더 치유에 갈 수 있는 그런 길이기 때문에 야당이 여당 출신 대통령 묘소를 참배하고 여당이 야당 출신 대통령 묘소를 참배해서 서로 이렇게 같이 전직 대통령으로서 예우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뭐 전통으로 좀 열어놓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세 분 모시고 전국 소식 짚어봤습니다. 김영주 전 민주당 의원, 이두하 전 새누리당 의원, 김철근 전 국민의당 대변인 세 분 수고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영주 네. 전 의원님, 안철수 전 대표의 사과 적절했다고 보셨습니까? 이제 시점상으로 왜 늦었는지 예. 16일이나 지나서 해야 된 부분은 이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알고 난 다음에 해야 되겠다는 측면을 얘기했고 예. 후보로서 책임을 통감한다. 뭐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본인은 한편으로는 또 왜 몰랐는가에 대한 변명도 있었습니다. 예. 당시에 이렇게 전국을 돌아다니느라고 안에 있지 않았다라는 부분이고요. 또 책임진다라고 했지만 실제로 책임질 수 있는 여지 현실적으로 그런 조건이 없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책임지겠다는 말까지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여져서 실제적으로 일정 정도의 어떤 자기 입장 표명보다는 더 국민에게 속 시원하게 당의 진로와 관련해서 또 더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실제적으로 오늘 아까 제가 우연히 여의도에서 우리 안철수 후보가 차에서 내려서 당사로 들어가는데 입구 모습을 봤습니다. 예. 밑에는 이제 당을 해체하라는 프랜카드 그랬던 국민들도 있었고. 사과의 어떤 효과가 좀 훨씬 반감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요. 본인이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지겠다 이런 얘기는 당연히 나올 걸로 저희도 기대했고 그리고 나와야 하는 얘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명예훼손을 넘어서 공명선거에 오점이 있었다. 이건 이 사건의 본질에 대해서 정확히 평가한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 사건의 본질을 잘 파악하고 있다고 할 수 있지만 근데 사실 뭘 딱히 책임을 지겠다는 건지는 저희가 좀 이렇게 와닿는 건 없었어요. 왜냐하면 모든 걸 내려놓겠다고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이제 당대표도 이제 그만두셨고 진작에 다른 일 책임을 지면서 그리고 또 이제 국회의원직도 사퇴하셨고 하니까 정계 은퇴를 할 것인지를 자꾸 물어볼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점이었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명확하게 하지 않으시니까 사실 정계 은퇴하시겠다는 얘기가 안 나온 다음에야 이 효과가 그렇게 국민들이 뭐 충격을 받거나 너무 놀라거나 이런 건 아니고 예상했던 얘기밖에 없었는데 이게 좀 더 일찍 나왔으면 그럼 좀 더 진정성이 느껴졌을 텐데요. 그게 안타깝다는. 이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한 사람이고요. 당에 아무런 당직도 갖고 있지 않는 상태에서 어찌 보면 그 패배의 후유증에 있는 상태에서 이런 사건이 발생한 거 아닙니까? 이 사건이 발생하면서 본인도 16일 동안 굉장히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그리고 주변의 당 내외에서 많은 안철수 전 후보를 생각하는 분들이 이런저런 많은 방안들을 제출을 하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많았는데 결국은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그 구속되고 그 직후에 오늘 지금 이제 사과를 했는데요. 저는 그 사과 내용이 굉장히 좀 무게감이 있었다. 우선은 모든 책임은 후보인 저한테 있다. 그리고 모든 책임은 내가 짊어지고 가겠다. 이렇게 하는 것과 그 후보인 나한테 비판을 하더라도 그래도 제3당을 만들어진 국민들이 만들어진 제3당 다당제에 대한 국민의당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라. 많은 언론이 일대부터 당 밖에부터 많이 했는데 본인 마음도 잡잡했을 거라고 보는데 실제로 다당제 체제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당을 지켜봐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건 당에 대한 충정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주선 대표라든지 이런 비대위원들의 하는 그 행태 자체가 전체적으로 보면 완전한 반성 모드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것보다는 오히려 더 추미애 대표라든지 검찰이 말한 여건에 의해서 조정되고 있다. 이렇게 반성을 하면서도 자기 변명을 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국민들이 조금 더 이렇게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는 못 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게 제 생각입니다.
이도하 전 의원님. 예. 사실 이제 그 새로 생긴 신생 정당이 이제 시스템이 안 갖춰져 있구나 이런 생각을 저희가 여러 거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안철수 전 대표의 사과가 이렇게 늦게 된 것도 그런 그 신생 정당의 한계 때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 안철수 전 대표의 개인적인 특성일 수도 있지만요. 이렇게 타이밍을 놓쳐서 사과를 하니까 사실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늦어졌다고 하지만 사실 아직 공소장이 써진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 법원에 재판이 회부된 것도 아니니까 그리고 본인도 어떤 얘기를 마지막에 하셨냐면 검찰 조사를 통해서 그리고 법원 판단을 통해서 진상이 규명될 것으로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사실관계 확인하느라 늦어졌다니까 이게 또 앞뒤가 안 맞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타이밍이 늦었다는 게 무엇보다도 큰 문제 그리고 뭐 어떤 방식으로 책임질지가 좀 명확하지 않다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김철근 대변인님은 뭐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 새벽에 이제 이준서 최고위원이 구속되지 않았습니까? 네, 예. 2시쯤 이제 구속이 됐는데요. 당연히 뭐 국민의당 분위기는 침통한 분위기라고 봐야겠죠. 그렇습니다. 오늘 그 안철수 그러니까 전 후보죠. 후보가 사과를 했습니다만 이제 두 분이 애써 이제 그 여러 지점들을 짚어주셨는데요. 저는 있는 그대로 좀 진정성 있게 받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이미